자, 시겠습니다. 선생님도 맨 앞줄 앉혀야 돼. 앞줄에 앉아서 내가 맨날 자는 것만 만나니까 맨날 원래 앞줄에 앉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재용 식인까지 했어요. 네. 이거 5번째인가? 자, 재용 상관. 자, 재용 상관도 제격이 아까 식신이 이 두 개를 가지고 격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식신이 아니고 상관인 거야. 상관을 가지고 격을 이루는데 식신이나 상관이나 사실 비슷하죠. 단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상관은 형신이니까는 적당히 써야 되고, 그리고 이 상관을 쓰는 의미가 반드시 드러나줘야 돼. 어떤 경우에 꼭 상관을 쓸 수밖에 없다. 이때는 어떤 경우에 상관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약하니까 상관이 힘을 보태줘야 되고, 이 비견이 강하니까 비견의 힘을 빼가지고 쟤한테 힘을 보태줘야 되죠. 이 상관은 식신보다도 훨씬 더 힘을 빼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네, 상관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그래서 이 재용 상관이 격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건으로 제가 좀 약한 듯하고, 그 다음에 B가 내가 강해야지 이 상관의 역할이 나오죠. 상관의 역할이 나온다고. 그래서 상관도 이때도 상관이 많이 나오면 안 되고 하나 정도만 나와라. 하나 정도만 나와가지고 비견의 기운을, 여기는 화지라고 한다는 것은 기운을 뺀다는 뜻이에요. 설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 재용상관에서, 그러니까는 상관을 꼭 필요하지만 많이 써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이때, 자, 재용상관에서 그러면 좋은 운이 뭐냐? 좋은 운은 일단 이 조건 자체가, 상관을 쓰는 조건 자체는 제가 약하다는 기준, 그리고 B가 신이 강하다는 기준에서 상관을 쓰고 있는 거니까는 재운이 좋아지는 것이 좋다. 일단 이 부분이 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재운이 즉 평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운이 나오면은 제가 지금 약한 상황이니까 좋겠는데,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책에 사루는 불리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루는 불리하다. 생각해 보시죠. 사룬이 불리한가요? 제가 약하고 내가 강하고 상관이 거기에서 힘을 이렇게 빼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격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면은. 그런데 사룬이 불리하다? 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요. 사룬 자체는 내 힘을 빼도록 되어 있어요. 사룬은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하니까는 내 힘을 살이 빼면 사룬은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상관 자체가 있기 때문에 살에 어떤 흉물스러운 것도 상관이 커버를 해준다고. 상관이 살을 극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사룬이 불리하다는 것은, 이거는 책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음일간일 때는 살이 상관을 합을버리거든요. 그럴 수 있죠. 상관을 없앨 수 있으면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없애지 못한다면은 저는 사루는 불리하지 않다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운이 어떤 거냐면은 관운이나 인운은 안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리한 게, 자, 관운은 안 좋은 게 당연하죠. 관운은 상관이 있으니까 관운이 들어오면 안 되고, 인운은 당연히 상관을 깨버리니까 안 좋죠. 격을 이루고 있는데, 상관을 가지고 격을 이루고 있는데 상관의 인운이 깨버리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안 좋은 건 맞는데, 사룬이 안 좋으면
뭐 합하는 운이 아니라면은 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칠사를 보죠. 제격이 칠사를 만나면은 원래는 파격이 돼요. 그거를 제가 표현해 드리기를 돈이나 재능이 나쁜 일에 쓰이면은 격이 깨진다 이런 걸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조폭이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서 제대 칠살 그러니까는 제격이 대했다는 얘기는 가졌다는 뜻이죠. 제대 칠살을 가졌어. 그럼 격은 깨지는 거지. 제대 칠살은 격이 깨지는 건데 여기서 격을 이룰 때는 뭐냐면은 이 칠살을 어떻게든 카바를 해줘야 돼. 그래서 합사를 하거나 합사라는 건 뭐가 합사한다고요? 겁제하고 그 다음에 상관 방금 나왔죠? 칠사를 합하는 것은 상관하고 겁제가 이거는 양간이냐 음간이냐에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서 합사를 했을 때 살을 제거하고 병이 생겼는데 병을 제거하고 약이 구제를 하고 이 죄만 남길 때는 병이 있고 약이 있는 경우잖아요. 병이 생겼는데 약으로 치유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격국이 살아. 그 다음에 제사란 경우는 식신이라든지 상관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살을 극해줄 때, 살을 극을 해줄 때도 격이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격에서 살을 써서 살에 힘이 많이 붙었지만은 거기에 식신이나 상관이 나와가지고 그 살을 제어할 때는 격이 산다고. 구제하는 약이 있으니까 산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제대 7살에서 격을 이루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때 운은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운. 그럼 아주 뭐 간단합니다. 제사를 하든 합사를 하든 간에 운이 이런 운이 오면 되는 거예요. 이런 운이. 어떻게? 상식 운이 오면 식신이나 상관 운이 오고 그 다음에 신왕한 운이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이 오면 이런 것들이 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 자체를 제어하거나 없애거나 하는 것이 유지가 되도록 하는 운이 오면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용 살 인격 우리 운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 이제 나왔는데 여기는 우리가 배울 때는 제용 인살이라고 했고 여기는 또 살인이라고 나오는데 뭐 어느 간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7번째 제용 살인 또는 인살. 자, 이게 격을 이룰 때는 자, 제격에서 관을 쓰지 않고 살을 쓰며 그러면은 격이 깨졌지. 살이 제한테 힘을 받아서 살이 왕창 기운이 세지니까. 근데 그거를 인이 그 기운을 흡수해가지고 화해줘. 나한테 힘을 실어줘. 그게 인의 역할이거든요. 인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뭔가 좀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고 이 강한 살이 있잖아요. 재로부터 힘을 받는 살이고 재는 또 인을 은연중에 극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인이 굉장히 약하고 따라서 얘한테 힘을 많이 빼서 살 자체는 극제하는 것이 우선은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물론 살격에서 인을 써가지고 격을 이루기도 해요. 그때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거는 살격에서 인을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살을 도와주고 제가 인을 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의 효용이 그렇게 드러나기가 힘든 상황이야. 그래서 책에서는 이것을 부국이라고 했다고. 부격이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이 부는 귀보다는 약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 자체가 이 격국 자체가 동토라면은 동토에서 인은 뭐냐면 화거든. 화. 동토에서 이 일간은 토고 계절은 수고 그때는 화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인수 자체가 이런 역할뿐만 아니라 조부의 역할도 같이 해주니까 이때는 귀격이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여러 가지 의미로 이거 한 글자가 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은 지금 그거를 읽기 전에는
인 자체의 역할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죠. 인이 모든 격을 이루는 중심이 되는 거고 얘는 이 기운을 빼서 하는 역할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 자체는 어떻게 된다고? 이 인운을 강화하는 운이 와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왕한 운이 최의다 이랬어요. 인왕한. 인이라고 하는 것이 강해질 수 있는 운이 최의다. 가장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인을 깨는 운은 완전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봉제, 재가 오는 것은 반드시 꺼리게 된다. 재운이 오면 안 된다는 뜻이죠. 가장 중요한 글자 인을 재운이 깨죠. 그러니까는 안 좋지.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제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 책에서 얘기하는데 상식주가 그대로 나올게요. 자, 상식 지방. 자, 상식의 운이 오게 되면은 역시 임이다, 임의다 그랬어. 임의. 책에 나와 있는 게 이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책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번역을 상식은 그냥 임의대로 한다. 그러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임의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라고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이거는 뭐 좋고 나쁜 게 없어서 대체로 안 좋은데 격국을 보고 잘 판단해야 된다. 좋고 나쁜 게 없고 대체로 안 좋다. 격국을 전체 상황 보고 판단해야 된다. 서라고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책에 다른 원문을 보니까 임의가 아니라 제가 이제 써놨는데 순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원문이 따로 또 있어요. 순의다. 순의는 뭐야? 좋다는 거잖아요. 좋다. 저는 상식의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임의라고 임의대로 쓸 수 있을 만큼 좋다. 거의 좋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상식의 운이 여기에서 왜 좋을까? 상식의 운이 상식 이거의 운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 상식의 운이 좋은 것은 아까 격국을 보시죠. 제격에서 살을 쓰고 있는데 그걸 인이 기운을 빼가지고 이 인이 기운을 빼는 역할 때문에 격이 살아. 근데 저는 이게 부족하다고 했어요. 살이라고 하는 것은 극제를 받는 것이 있어야지. 그리고 그 예제도 극제를 받는 부분이 예제 안에 들어있어요. 식신이 있어요. 그 내부적으로. 지지가 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 식신의 상관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진짜 이 격국이 살려면은 조후의 역할뿐만 아니라 저는 식신과 상관의 역할이 와주는 게 훨씬 더 격이 살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 식신과 상관을 갔을 때 훨씬 격이 산다. 그 격국도 그 예제 격국 또 이제 그거를 얘기했어요. 잠깐 보실 거예요. 기왕에 나왔으니까. 재용 인사를 해가지고 격국이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맞는지 안 맞는지 을축년 정해월 기사일 그 다음에 을해 시 이렇게 돼서 자 이게 토에서 얘기하면 제격이죠. 제격에서 살이 올라왔죠. 살이 얘도 살이고 얘도 살이고 그 다음에 인수가 이렇게 떴죠. 그리고 이게 동토죠. 동토의 정화가 살의 기운을 빼서 나한테 실어주는 역할도 하고 동토이기 때문에 조후의 역할도 해서 이게 격국이 성격이 됐다 했는데 사실은 지장간에 보면은 이 지지에 보면은 사축이 있다고. 사축 금국을 이룬다고. 금이 뭐예요 여기 하면? 금이 상관입니다. 네. 그래서 운 자체에서도 식신의 상관의 운이 오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자, 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했지만 우리가 암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한번 하죠. 우리가 격이 살 때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은 단투제 이렇게 했어요. 재만 달랑 나와가지고도 격을 이룬다. 재만 달랑 나와서 왜? 이거는 암관 때문이다. 암관 때문인데 마치 어떤 거냐면은 임일간이 임생 5월. 자, 임은 일간이 되겠고 여기에는 화와 토가 있죠. 얘는 재고 얘는 관이죠. 얘는 음이잖아. 기토니까 얘는 기토. 얘는 정관이 되는 거죠. 이 암관이 5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는 뭐냐면은 계생 4월 그랬어. 계생 4월. 사 안에는 병화하고 무토하고 들어있잖아요. 이거는 재고, 무토는 정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결국 5월이건 4월이건 간에 화와 토가 재와 관으로 쓰이는 경우라고요. 그러니까 화와 토가 화토 동법으로 보는 거라고요. 토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거의 화처럼 드러난 거로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격이 관이 드러나서 재를 보호해주지는 못하지만 그 재왕생관은 아니지만 재만 떴는데도 불구하고 격이 성격됐다라고 하는 것은 화토 동법 때문에 지하에 지장간으로 이렇게 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이거는 화토 동법을 쓸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겁니다. 이걸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니까 기살 취제라고 하는 것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는 인생, 이제 인생이 5월이 아니라 4월이야. 인생 4월이면은 여기에는 병화하고 이건 재가 맞죠? 근데 무토가 들어가 있거든. 무토는 살이라고. 살. 관이 아니라 기토가 아니라. 이럴 때도 격이 성격이 된다고 했어요. 왜냐? 이때 얘기는 여기에 올라온 게 나쁜 것은 올라오지 않았고 이 좋은 것만 올라와가지고는 격이 성격됐다. 기살 취재 그랬어요. 기살. 살을 버리고 재만 취한 거다. 이거는 설하고도 이거는 설명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설하고도. 이거는 암관으로 같이 이해를 해야죠. 암관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양간의 경우에는 사실 관과 살을 크게 구분을 안 하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양간의 경우에. 음간일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안 나오면은 계생 5월이라고 하는 게 안 나왔다고요. 계생 5월이면 음간이 살을 쓰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그건 안 나왔다고. 이 음간이기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음간이기 때문에. 양간만 나온 거고. 양간은 그래서 기세가 그거야 뭐 좋은 게 나쁜 게 있나. 어쨌든 양간 자체가 원래 특성이 여기에서는 살과 관을 명확하게 구분해요. 이 책에서는.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든 간에 양간 입장에서는 살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도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마지막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단투살이라고 했어요. 살만 올라와서 살만 올라왔는데 격을 이뤘어. 이때는 어떤 경우라고 해요? 살이 너무 필요해. 살이. 왜냐하면 내 천지로 뭐 비견들도 즐비하고 그 다음에 뭐 양인까지도 있고 뭐 겁재 이런 것들을 즐비할 때 그리고 재격이야. 재가 깨지는 것은 얘네들이 재경 비중이잖아요. 재가 약한데 비라고 하는 것은 나 아니에요? 겁재까지 포함해서 이게 중하면은 재격은 깨진다고. 이걸 어떻든 간에 살이라도 올라와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해주잖아요. 이 비중에 흉까지 같이 있어. 인까지 같이 이렇게 숨어 있다면은 더욱더 이 살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살이 올라오더라도 격을 살리는 케이스가 있다. 꼭 필요할 때 그 살이라고 하는 게. 자,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제격을 마치고 다음에는 인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끝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격. 제격에 대한 것은 지난 시간까지 해서 다 배우셨습니다. 이제는 취운을 하는데, 취운을 바로 들어가면 그 각각의 제격에 대한 취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으니까. 자, 우리가 취운을 어떻게 하냐고 했냐면은, 오늘 취운을 합니다. 자, 취운은, 제격의 취운은, 제격이, 그러니까는, 제격이 취하는 격국을 모두 찾은 다음에, 지곡을 모두 찾은 다음에, 여기에 운을 하나하나 대입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운을 하나하나 대입을 해서 집어넣어가지고 그 운이 그 격국에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를 알아보는 게 취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격국 각각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지난번까지 해서 그 격국 각각을 배웠지만은 간략하게 이렇게 제격이 모두 취한 격국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운을 배합을 해가지고 운이 좋으냐 아니냐를 찾아야 하는 거니까, 같은 제격이라도 내가 제격이 어떤 형태로 성격이 됐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어떤 운이 좋으냐 싫으냐가 달라진다고요. 자, 그래서 자, 제격 이걸 보도록 하죠. 이런 그림은 이제 익숙하실 테니까 일단 그려놓고 보시죠. 비식 제 반 인. 이 그림은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음량이 있는 거죠. 그것까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비견 옆에는 겁재가 있는 거고, 식신 옆에는 상관이 있는 거고, 재 옆에는 그냥 재밖에 없죠. 음량이 같은 거로 취급을 하니까. 관 옆에는 살이 있는 거고, 인도 역시 음량을 갖게 하죠. 자, 우리 제격을, 재를 중심으로 격을 취하는데, 이 재는 사선자에 속하니까는 얘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식신과 이 재를 극하는 얘를 극을 함으로써 재를 보호해주는 관을 가지고 격을 만듭니다. 그건 아시죠? 그런데 여기에도 음량이 있고, 그러면 상관을 재하고 못 끼면은 격이 안 만들어지느냐? 상관도 재에 힘을 실어줄 때는 상관이 흥신이긴 하지만 격을 만듭니다. 재가 그러면 살하고 연결될 때는 격을 만드느냐? 격을 만들지 않고 격을 무조건 깨뜨립니다. 살하고 이때는. 그러면은 얘가 식신과 있을 때, 상관이 있을 때, 그리고 이 정관이 있을 때 재는 격을 이룹니다. 그리고 인수하고 있을 때도 격을 이룹니다. 이런 것을 배우셨어요? 네, 그 조건들을 한 번씩 이제 찾아보자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어떤 운이 들어왔을 때 어떤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무슨 격이냐면은 제왕생관격이었습니다. 이름이 그래요, 이름이. 제격하고 관격하고, 제격이 관을 가지고 격을 이룰 때 이름이 제왕생관이에요. 제왕생관. 그러니까 이거는 이 관이다라고 하는 것이 재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제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관의 특성상 어떻다고요? 일단 관이 나오면은 관 자체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제격인데 관격이 되는 것처럼 역할을 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제왕생관이 성격되기 위한 조건으로 뭐냐면은 제왕생관이잖아요. 이렇게 얘 두 개가 같은 힘을 쓰는 거고, 부옥상에서 힘을 빼고 더하는 상에서 보면은 이 세 가지가 한쪽 편이고 그렇다고요. 내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제왕생관일 때 조건이 있는 거예요. 신왕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제왕생관이 이루어지려면은 내가 힘이 있어야만 제격이 관을 가지고 격을 훌륭하게 이룬다고요. 네? 자, 이런 조건이 있고, 두 번째, 자, 이거는 제격이 관을 가지고 이룰 때, 제를 중심으로 볼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관이다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보면 이제 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손상이 될 여지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를 보호해주니까. 그러면 이제 관이 손상이 될 여지가 있는 게 뭐냐면은, 뭐가 올라오면 안 된다? 상관이 오거나, 그 다음에 칠살이 오면 안 된다고요. 칠살이 오면 안 된다. 자, 상관은 관을 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도 있냐면은, 야, 내가 관을 가지고 격을 이뤘는데 상관이 와서 관을 깨뜨리면 격은 당연히 깨지지.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또는 관을 가지고 격을 세우는데 상관이 오면 격 자체가 깨진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관을 가지고 쟤를 보호하고 있는데 칠살이 오면은 오히려 쟤를 더 보호를 해주잖아요. 격이 깨질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바로 관이 무조건 칠살을 만나면은 격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관 자체가 없어지고 살로 바뀌면서 격이 무조건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이제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운에 가서 보죠. 운에 가서 제왕생관에서는 좋은 운이 뭐냐? 자, 희운이 뭐냐? 희운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을 때 우선은 뭐 해야 한다? 신왕한 운이 오면은 무조건 희운이다.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신왕한 운이 오면은 격이 더욱 좋아진다. 왜냐하면은 대결 경우가 얘가 기운이 세고 내가 약하고 그 조건이 신왕할 때 격이 성격된다고 했으니까 신왕한 운이 오고, 두 번째 인수운이 와도 격이 좋아진다고 해서 왜 인수운이 오면은 격이 좋아지느냐? 야, 신왕한 것을 인수가 힘을 보태줘서 그러느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 이 관격에서 인과 재를 가가지고 하나의 세트로서 격을 이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 묶여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한다고. 대신에 인과 재가 서로 부딪히면 안 되는 조건이 있죠. 항상 조건이 있어요. 이게 재가 인을 극을 하기 때문에 이게 부딪히면 안 돼요. 어쨌거나 지금 재격으로 관을 만나서 격을 이루었을 때 인이 오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요. 얘를 살려주는 측면도 있고 관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인이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불리한 게 뭐냐? 자, 되게 불리한 운이 뭐냐 했을 때, 불리한 운은 이런 운이 오면은 불리해져요. 칠살운이 오면은 이 격을 깨니까 불리해지고, 그 다음에 상관운이 오더라도 격을 깨니까는 격이 깨지잖아요. 싫어하는 거니까. 이게 불리해진다고. 이런 운이 오면은 이 격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운을 만나면은 안 좋다고요. 격이 깨지니까 안 좋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가가지고 제왕생관인데, 여기서 1-1로 가가지고 제왕생관인데 뭐가 더 붙어 있느냐면 인수가 붙어 있다고 합시다. 인수. 제왕생관인데 인수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인수는 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관을 보호하는 역할. 뭐로부터? 식신이나 상관으로부터. 이때는 여기에서는 이제 상관이 오면 불리하다고 했는데, 이때는 상관운이 오더라도 상관운이 불리한 이유는 관을 치기 때문에 불리한 거예요. 관 자체가 격국이 되고자 하는 뜻이 항상 있다고 했죠. 상관운이 관을 치기 때문에 불리한 건데, 이 인수가 이미 거기에 명식에 있다면은 얘는 관을 보호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 오더라도 나쁘지가 않아요. 인수가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인수가 상관을 극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오더라도
관을 득을 하지 못하게끔 인수가 만들어주니까는 그 상관운이 오더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운이 괜찮다. 그 다음에 1-2 2번으로 자, 제왕생관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제왕생관 똑같은 건데 벽이 깨졌어. 뭐 때문에 깨졌냐면은 식신이 와가지고 깨졌어. 식신이든 상관이 오면은 격이 깨져요. 격이 깨진다고. 이 관을 얘가 치고 쳐버리기 때문에 이 격을 이루는 관이 와서 격을 이루고 있는데 제 격이 그 관 자체를 깨뜨리잖아요. 식신이나 상관이. 이때 무슨 운이 좋겠습니까? 무슨 운이 좋겠어요? 이 병이 된 게 지금 이 식신이 병이 돼 있죠? 이걸 제거해주는 운이 좋은 거라고. 그럼 무슨 운? 인수운이 좋지. 인수운이 좋고 두 번째 이 식신을 살려줄 수가 있어. 식신을 어떻게 살려주면 돼요? 이거 자체가 살로 변하면 돼. 그래서 칠살운이 오면은 칠살운이 오게 되면은 칠살이 관하고 엮이면서 이거 자체가 살로 바뀌어. 살로 바뀐다고요. 그거를 식신이 극제를 하고 있는 모양이잖아요. 극제를 하고 있는 모양. 관은 사라져 버렸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칠살운이 오면은 이미 관하고 칠살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거 자체가 관은 없어지고 칠살로 바뀌어버려요. 강한 칠살로. 그걸 식신이 극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식신이 그럼 쟤한테 힘을 실어주면서 살은 극제하고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격이 깨져 있는데, 식신 때문에 격이 깨져 있는데 인수운이 오면은 식신을 제거해서 좋고, 칠살운이 오면은 식신에 유용한 것을 살려줘서 좋고,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전체 구조상으로. 그러니까 격국이 무엇 때문에 성격이 됐는지, 어떤 것이 좋아서 성격이 됐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제왕생관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격을 이룰 때는 이걸 가지고 첫 번째 이루고, 그 다음에 이 식신 가지고 격을 이루는 것을 한번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계용식생 제격인데 뭘 쓰냐면은 식신이 와가지고 제를 생해줄 때 격을 이루는 제용식생을 봅시다. 여기에 조건이 뭐냐면은 얘하고 얘를 가지고 격을 이루잖아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격을 이룬다고요. 근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나의 기운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강해야 돼. 이 식신을 쓰던 상관을 쓰던 이걸 가지고 격이 성립이 될 때는 내가 힘이 약하면 무조건 깨집니다. 그래서 아주 이거는 명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신왕인데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냐면은 하나의 일이 요 일이죠. 일위의 비견 또는 겁재, 비견이나 겁재가 하나 와가지고 투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런 얘기를 명시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식신이나 상관이 오면은 이래요. 이것이 그만큼 이 신왕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래야 되는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여기에서는 뭐가 오면 안 돼? 이거하고 이렇게 두 개의 격을 이룰 때는 얘가 오면 안 된다고. 얘가. 관이 오면 안 된다고. 관이 오면 안 된다고. 관이 오면은 이거 자체가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걸 사이에 두고 이렇게 두 개가 하는 거는 얘가 이렇게 치게끔 돼 있어서 관은 자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거라고. 근데 식신이 있기 때문에 아예 관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못 한다고. 관이 오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운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격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격이 깨지는 경우는 뭐겠습니까? 내가 약하든가 관이 나오면은 격은 자연 깨진다고요. 그럼 이제 운에서도 비슷해요. 운에서도. 자, 운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운에 나와 있는데, 자, 희운을 보면은 자, 지금 이쪽하고 돼 있고, 지금 여기하고 이렇게 사진 이 세 글자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어. 자, 이때 첫 번째 재하고 식신하고 얘네들 되게 힘이 세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힘이 없겠죠. 나는
경해. 그러니까 제식이 중하고 신이 경한할 때는 운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는 조신하는 운이 나와야 돼요. 조신하는 나를 도와주는 운이 나와야 되죠. 내 힘을 실어주는 운이 나와야 된다고. 그런 운이 나오면 되고, 거꾸로 됐다 만약에 여기서 재하고 식이 경해, 그리고 내가 강해, 내가 중해, 신중하다, 내가 이제 힘이 세. 그러면 어떻게 운이 어떻게 와야겠습니까? 재와 식의 운으로 와야 한다고. 얘를 이쪽을 도와주는 운이 와야 한다고요. 당연하죠. 이거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건데, 문제는 그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자, 제식이 약하고 내가 강한데, 희운 중에 칠살운이 와도 괜찮다 그래요. 칠살운이 와도 불기하다. 나쁘지가 않다. 칠살운이 오면은 왜 나쁘지가 않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칠살은 역할이 뭐냐면 나를 극하는 거잖아요. 내가 강하니까 나의 힘을 빼줘. 근데 칠살은 자체적으로 흉악한 느낌이 있어. 그거를 누가 커버를 해줘? 식신이 있으니까. 식신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살의 그 기운은 빼줘. 하지만은 내 힘을 약하게 해주니까는 칠살이 나쁘지가 않는 거예요. 칠살이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관이나 인은 안 좋다고 했어요. 관이나 인은 안 좋다고 했어요. 왜 안 좋을까요? 자, 관은 역시 내 힘을 빼주는 건 맞지. 근데 관하고 뭐가 안 어울린다? 여기는 식신하고 안 어울린다. 관하고. 식신이 있는 자리에 관이 가면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관이 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을 빼주는 건 맞지만 식신하고 얘가 부딪혀요. 관이 들어오면 관도 내가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식신하고 부딪혀서 안 좋은 거고, 인이 들어오면 왜 안 좋아요? 인이 들어오면 식신을 깨버리잖아. 지금 재가 식신을 만나서 격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재하고 식신이 약해. 인수가 들어오면 뭘 깨버려? 식신을 깨버린다고. 그럼 격이 깨져. 그래서 이 관이나 인수의 운이 오면은 안 좋은 거라고. 그거는 재용 식생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니까 이게 좋고 이것 안 좋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진도가 좀 잘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제격해인. 자, 제격해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을 우선 이해를 해야겠죠. 자, 제격 해인. 제로 격을 이뤘는데 제격에서 인수를 만나가지고 격을 이루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제격해인에서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고제, 제 하나만 가지고는 귀하지가 않으니까, 불귀라고 하니까, 뭐라도 하나 있는 게 좋지 않겠어? 인수라도 하나가 있어가지고 나오는 게 좋겠다.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야기가. 자, 일단은 인수가 오면은 인수의 역할은 제격을 이루고 있는데 인수를 만났다. 인수의 역할은 제격을 쓰는데 내 힘을 보태주는 역할로서 인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건 책에서 나온 얘기예요. 첫 번째는 인수가 나를 생애하니까, 나를 생애주니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인수는 나중에 관이 나오면은 재하고 같이 해서 세트를 이루어서 격이 굉장히 좋아지니까는 인수는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인수 안에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제격해인이 격이 성격이 되는 겁니다. 내부적인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당연히 제하고 제격에서 인수를 쓰는데 제하고 이는 부딪히면은 안 되죠. 직접적으로 부딪혀버리면은 바로 옆에서 이렇게 극을 하고 그래버리면은 제도 자기의 역할을 못하고 정확하게 인수가 자기의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격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거의 깨질 수준으로서 낮아진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호처지만 호처지만 소부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호처. 좀 좋은 부인은 있을지라도 아주 작은 부자에 불과하다. 부귀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때 운을 보죠. 이때 운은 제게 페인의 운은 그래서 이 좋은 운에서 가장 먼저 뭐가 나오냐면은 희운에서 뭘 좋아한다? 관향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관향. 야, 이게 왜 관향을 좋아하냐? 관이 나오는 것을 좋아한다고요. 이거는 제격 페인에서 이 관이 나오니까 제하고 관하고 인수하고 이렇게 하나. 이거는 이 세 개가 모이면 격은 굉장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제격 페인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격이 신약한 상황이다. 내가 약한 상황이다. 신약한 상황이면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페인, 인수의 역할이 커지죠. 내가 제격에서 신약하게 제격이 페인을 가지고 격을 이뤘어요. 그러면 신약해 내가. 그럴 때는 가장 인수의 의미가 훨씬 도드라진다고요. 그러면 운 자체도 인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운이 훨씬 좋은 거죠. 좋을 수밖에 없죠. 신약한 경우에는. 자, 그거를 그 아래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용식인까지 하고 잠깐 쉬실까요? 자,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네 번째. 제용, 식, 인. 자, 제격인데 제격에서 두 개를 쓰는 거예요. 식신을 쓰고 인수를 쓰는 거야. 이거는 제격에서 식신을 쓰고 인수를 쓰는 거는 인수는 식신을 이렇게 극하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역할을 못 한다고. 같이 붙어서 옆에서 인수가 식신을 깨버리면 격은 깨진다. 이건 이러한 조건이 일단 있고, 이 역할이 나눠져 있다고요. 식신은 왜 좋으냐면 제에다가 힘을 실어주니까 좋은 거고, 인수는 비견에다 힘을 실어주니까, 나한테 힘을 실어주니까 좋은 거. 그래서 이 세트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라고. 이렇게 서로 간에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제격에서 내가 제를 쓰는데 식신이 나와서 제에다 힘을 실어주고 있고, 인수가 나와서 나한테 힘을 실어줘서 격이 이제 성격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기에 뭐 암관이라는 것도 사실 나오긴 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 보시기로 하고, 자,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좋은 운을 보면은 제가 만약에 약하다, 제가 약하다 이렇게 편이고 이렇게 편이잖아요. 제가 약해.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제하고 식신으로 같이 가야지. 제 나와도 좋고 식신이 나와도 좋고. 이쪽에 운이 나오면 좋다고요. 이쪽에 약하니까. 그 다음에 자, 내가 신이 약할 때는 어떤 운이 나오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이쪽 편에 운이 나오는 게 좋죠. 그러니까는 비견이나 인수가 나오는 게 좋죠. 근데 여기서 더불어서 어떤 게 있냐면은 살이 나와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살이 불기하다라고 나옵니다. 살이 불기하다. 살 자체가 나쁘지 않다. 이 상황에서 자, 이렇게 세트로 먹고 이렇게 세트로 먹고 있는데 살은 요 부분이죠. 살은 여기 있잖아요. 자, 살인 여기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살은 이쪽에다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은 이쪽에다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얘쪽에서 이쪽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이쪽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살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이쪽 편에서 힘을 빼가지고 이쪽에다 힘을 실어주고 있죠. 기운을 실어주고 있죠. 그런데 살은 홍신이잖아요.
여기에 식신이 그래도 있어 주잖아요. 식신이 있으니까 살의 흉의가 그대로 드러나지는 않고 단지 이쪽에 부혹적인 그 역할만 살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나쁘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뭐가 나쁘냐? 그 옆에 이 책에서는 이걸 꼭 분리를 안 해놨는데 제가 의미상으로 여기다 신경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관우는 역시 안 좋다. 관우는 역시 안 좋다. 관운도 역시 이쪽에 기운을 빼서 이쪽에다 붙여주는 부혹적인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식신 자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관은 이게 나오면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관운은 별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암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고 가자는 겁니다. 이것만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 하면은 여기죠. 자, 이쪽 편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격을 이루고 얘가 이걸 직접 극을 하면은 안 되는 상황인 거야. 안 되는데 직접 극을 해도 귀할 때가 있어. 직접 극을 하면 뭐가 안 쓰니? 뭐를 못 쓰는 거예요? 뭘 못 쓰는 거야? 직접 극을 하게 되면 요를 못 쓰잖아요. 식신을 못 써. 얘를 없앴다고. 이래도 격이 귀해질 때는 제격이지만 여기에 숨어있는 뭐가 있다? 암관이 있다고. 암관이. 그러니까 쟤는 그렇게 관을 좋아한다고요. 쟤는 야 이건 깨져가지고 격이 깨질 법한데 얘를 깨주니까는 제격 안에 있는 암관을 써가지고 격이 더 귀해지는 거야. 거기서 예제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개일주가 월에서 뭘 쓰냐면은 사. 이래서 제격이잖아요. 개가 수가 화를 쓰니까 재를 쓰고 있잖아요. 원래는 화하면은 제격인데 이 위에 올라와 있는 을목 자체를 신금이 이렇게 깨뜨려주고 있다고. 신금이 얘를 쳐주고 있다고. 을목을 깨뜨려 버린다고. 얘를. 그러면 을목은 원래는 화에다가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얘 의미가 있었는데 을목을 깨뜨려 버리니까 화에 도움을 못 주죠. 대신에 사 안에 있는 무토가 암관으로서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암관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어디에서만 나오느냐면은 화토동법에서만 나온다. 화토동법. 그러니까는 이 월지가 사나 오나 이런 경우면 나온다고. 암관에 대한 것은 아주 특별하게만 이때만 나온다고요. 다른 글자에서 이 암관을 찾았으면은 안 됩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내부적으로 무토를 쓰고 싶은 거야. 근데 을목이 있기 때문에 을목이 무토를 극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을목 때문에 못 쓰고 있는데 신이 와가지고 마침 을을 깨주니까는 무토를 나름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거를 드러나지 않는 관. 쟤는 여기에 어떤 그 정기로서 드러났지만은 무토는 여기서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암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그러면은 이 암관을 쓸 때 우는 어떻게 오는 게 좋겠습니까? 관이 드러나는 게 좋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암관을 쓰는 거야. 그러면 관이 내부적으로 숨어 있는 것보다는 드러나는 게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